예, 안녕하세요. 13주차 글로벌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3주차이고요. 그 다음에 14주차 수업을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15주차에는 바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휴일에 쉬지 않고 계속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따로 보강이 없어요. 그래서 15주째 바로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를 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10날, 6월 10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6시 10분부터 6시 10분부터 7시 25분까지 75분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시험 시간을 이렇게 오후로 잡은 이유는 혹시 다른 과목들과 뭐 전공 과목들과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목요일 날 저녁으로 잡은 것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시간이니까 모두 이 시간에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미리 어레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인문대가 될 거예요. 인문대 아마 영문과가 사용하는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두 개로 나눠서 좀 널찍널찍하게 안전을 기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여름이기 때문에 문을 모두 열어 놓고 시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최대한 저의 안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대면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험의 목적이 단순히 평가뿐만이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대면고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냥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오픈북이 돼서 이 수업의 성격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단어도 전부 다 외우고 문형도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제가 어 대면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시지만 미리 와서 미리 대전에 올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날 목요일 오후 6시 10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험은 90%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기사들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8주 차이는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은 13개가 될 겁니다. 13개. 13개의 기사들을 다시 한번 모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그 기사들에 대해서 어 번역 시험 문제를 냅니다. 번역을 할 때는 단어 사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두 외우셔야 돼요.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복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번역 시험 문제입니다. 번역을 하실 때는 가급적 직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역을 하실 때는 직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에서의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주어가 우리말에서도 주어가 되는 방식으로 어, 번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의 동사, 영어에서의 목적어를 우리말에서의 똑같이 우리말에서의 목적어와 우리말에서의 동사로 번역하는 것, 그거를 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역을 하게 되면 말이 어색해지는 수가 있죠. 어색해지면 여러분들이 괄호를 열고 나는 이 문장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역을 해주셔도 됩니다. 괄호 속에 의역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직역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외워서 번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까지 배운 모든 기사에서 제가 항상 그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게 아니라 늘 망설이고 있는데요. 80%를 낼까 90%를 낼까 늘 망설입니다. 80 90%를 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기사에서 90%를 해석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90%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얼만큼 열심히 공부했나를 더 많이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10%는 내가 새로운 기사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늘 했듯이 새로운 기사를 주고 그 기사에 대해서 1번 문제를 주고요. 그다음 2번 문제는 영어로 늘 썼잖아요. 영어로 쓰는 문제를 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영어로 써보세요. 이런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쓸 때는 이번에는 번역기를 돌릴 수 없고요. 사전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단련했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10%가 되겠습니다. 기사를 고를 때에는 제가 되도록 쉬운 기사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한 기사를 잘 읽으시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고 영어로 쓰는 부분이 있으면 영어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 문제는 몇 문제가 나냐면요. 13문제가 날 겁니다. 분량은 한 문제당 한 서너 줄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기사당 서너 줄을 내가 빼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배운 모든 기사에서 시험 문제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사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하면 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공부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t's up to you. 사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얼마나 이 수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반 정도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반 정도의 학생들은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음 항상 좀 아쉽습니다. 반 정도의 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낼 때에 제가 지난밤에 여러분들 숙제를 체크해서 부분적으로 돌려드렸죠. 늘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뽑아서 그 단어의 예문을 찾아서 잘 열심히 씁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대충 해요. 대충 하고 영어도 그냥 대충 쓰고 기사도 잘 안 읽고 그냥 대충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 수업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복잡한 일이 있거나 다른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어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업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그 요구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일들, 내가 이 작은 일에 10 개의 몇 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문을 쓰세요라고 하는 이런 별거 아닌 프로젝트인데 그 별거 아닌 프로젝트에 성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앞으로 많은 것들에서 그 사실 큰 변화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음. 자, 그러면 오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인도 의사가 쓴 기사예요. 인도에서 온 인도인 인디안 아메리칸이죠. 인디안 아메리칸인데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의사죠. 그런데 이 의사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요즘 최고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금 나라가 되었죠. 조금씩 이제 컨트롤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놀랄 만한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작동하고 있죠. 그들도 아시안이고요. 그리고 아시안에 대한 편견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 시초부터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시안 전체,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아시안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번져서 그들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아주 불상사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기사예요. 기사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길이도 적당하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보실게요. 자, 떴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다음 질문에 답하여 자, 늘 보내던 곳으로 보내시면 돼요. 내가 지난번에 요거를 주를 갖다 오를 크게 잘못 썼나 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또 이메일을 잘못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보내던 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번부터 2번에 있어서 2번에다가 영어로 쓰는 게 있었죠. 근데 2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학기말이 가까워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숙제를 단순화시키면서 지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꼭 외우고 싶은 단어 8개를 이번에는 고르세요. 꼭 외우고 싶은 단어. 내가 잘 몰랐던 단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잘 몰랐던 단어, 외우고 싶은 단어, 지난번에도 늘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죠. 근데 어떤 학생은 뭐 child 뭐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child라는 단어를 몰랐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혹시 알면서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기사를 잘 읽으시고 시험도 곧 다가오니까 잘 읽으시고 이 단어는 정말 내가 꼭 외우고 싶은 단어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8개를 고르세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쓰고 사전에서 예문을 찾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꼭 넘버링을 해주세요.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단어를 쓰고 단어의 뜻을 한국말로 쓰고 그 다음에 예문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자, 이 기사입니다. 게스트 에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뉴욕타임즈에 고정 칼럼니스트가 있잖아요. 거기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들도 쓰고 요즘은 이상하게 게스트 에세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 에세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So as a doctor, I've worked tirelessly through the pandemic that hasn't stopped the hate. 의사로서 나는 쉼 없이, 지침 없이 일해왔습니다. Through the pandemic, 팬데믹을 거쳐서, 팬데믹을 통해서,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내내 나는 쉼 없이 일해왔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That hasn't stopped the hate.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hate,
the hate라고 했어요. 이런 아시안에 대한 hate. 그래서 이게 특정된 hate입니다. 그 hate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시안 특히 여성들을 미워하죠.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의 부바네스와르, 부바네스와르. 저도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인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psychiatrist예요. 정신과 의사고요. And author of White Dancing Elephants. White Dancing Elephants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출판한 거죠.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단편을 썼어요. 단편, 그러니까 소설입니다.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about the experiences of women of color. 그러니까 유색인종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편 집인 White Dancing Elephants라고 하는 단편집의 작가이네요. 자,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It was near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in mid-April of 2020 when a stranger spit on me. 너무 테러블이죠. 그죠? 아이고, 잠깐만. 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었던 때는 이런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머리에다가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양해요. 그죠? 우리가 학교 상황에 있으니까 캠퍼스 안에 있으니까 캠퍼스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유형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제한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캠퍼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주 다양한 정말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었을 그때는 강조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when을 여기서 that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when이 들어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었던 것은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때죠. 2020년 4월 중반, mid-April 중반에 팬데믹의 거의 초기였습니다. 이런 말이죠. After apparently taking note of my hospital badge and the mask, he announced that even though I was a doctor, I brought the sickness. 자, 이 사람이 apparently 분명히 내 호스피털 병원의 배지를 아마 의사들은 배지를 달아보죠. 배지와 마스크를 분명히 주목했어요. 분명히 주목한 후에도 사람이 의사구나 라는 것을 안 후에도 he announced that 그는 딱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even though I was a doctor 내가 의사지만 여기는 따옴표예요. I brought the sickness. 내가 바로 이 질병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you brought the sickness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신이 바로 질병을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이 아시안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He called me. 그는 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힌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 뭐 인도 사람이지만 거기는 힌두도 있고 뭐 무슬림도 있고 종교가 다양하죠. 뭐 부디스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무조건 인도인은 다 힌두야라고 생각하면서 he called me 힌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Along with a string of profanities. profanity는 욕설이에요. string은 줄줄이에요. 줄줄이 욕설과 함께 이런 말입니다. A string of profanities. 욕설과 함께 나를 힌두라고 불렀어요.
I got away quickly. 나는 재빨리 이제 그 사람한테 멀어진 거죠. 돌아서서 washed the saliva out of my hair in the hospital bathroom. 병원 화장실에서 내 머리로부터 침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started my day. 나의 날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의사로서 해야 할 루틴,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했던 것이죠. I had other things on my mind. 나는 내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보겠습니다. Those of us in medicine were working extra shifts, even as the virus changed our lives. 그러니까 내 마음속엔 다른 것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Those of us in medicine, 의료에 있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extra shifts를 일하고 있었어요. 가령 shift가 보통 3교대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 8시부터 8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8시간 일하면은 그다음에 4시간이니까 4시부터 또 4 여기 4시는 16시죠. 16시에서 8도 하니까 24시. 그다음에 24시부터 또 8시까지. 이런 보통 3시프트로 3개의 시프트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보통 8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엑스트라로 2시간 더 일한다든지 3시간 더 일한다든지 그래서 엑스트라 시프트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Even as the virus changed our lives.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바꾼 때인조차에도 이런 말입니다. 바꾼 때 이것은 as는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했음 할 때 when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when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 할 때조차에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바꿨어요. 어떻게? 재택근무도 하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엑스트라 시프트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하면서 우리는 거의 똑같죠. 항상 연구실에 나오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체로 일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지만 그런 때인조차에도 우리는 엑스트라 시프트를 일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들 그렇잖아요. 의료진이 가장 바쁘니까 엑스트라 시프트를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tirelessly 이렇게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 일을 해. 하면서 머리 침 뱉은 거를 싹 씻어내고 나는 내 마음속에는 나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started my day. 나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I felt intense pride. I felt intense pride about being a doctor. 나는 내가 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I'm a psychiatrist. 나는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라기보다는 정신과 의사예요. I'm a psychiatrist. 발음 좀 어려워. psychiatrist 이렇게 돼요. 난 정신과 의사인데요. Who was working in the hospital in Boston area. 아주 도시죠. 보스턴 에리아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psychiatrist예요. When the country needed me most. 이 나라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는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psychiatrist였어요. It made me feel deeply.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를 가장 원할 때 내가 보스턴 에리아의 보스턴 에리아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카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t는 앞의 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 사실이 made me feel deeply American. 나로 하여금 깊이 미국인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나를 요구해요. 그리고 이 보스턴과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 내가 일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이 내가 정말로 미국인이구나. 미국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미국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이 나를 deeply American으로 느끼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 조금 넘어갈게요. I felt needed and seen, moved by grateful strangers banging pots, by their admiration for all of us on the front line, doing our jobs without complaint. 자, 나는 필요로 되어진다고 느꼈어요. 나는 보여진다라고 느꼈어요. I felt seen 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주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럴 때 기분이 자부심이 늘어나죠. 자존감이 확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I felt needed and seen. 그리고 아주 고마워하는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moved, 감동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자, 뭐 하면서, 근데 요 사람들은 뭐 하냐면 banging pots. banging pots라는 것은 파츠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고마워요 하면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디옴입니다. 관용어인데요. 막 환영을 하는 고마워하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뭐에 의해서? 여기서 by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By their admiration for all of us in the front line. front line은 전선이에요, 전선. 전쟁의 가장 앞에 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전선이라고 부르죠. 전선에서 우리 모두에 대한 그들의 admiration. 정말 훌륭해요. 라고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doing our jobs without complaints. 그 다음에 또 이거 뭐냐면 여기서 요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뭘 하면서면 doing our jobs without, 군소리 없이, 불만 없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붙는 군소리 없이 일을 하면서 프론트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프론트라인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그들의 찬사에 의해서, 그리고 요것에 의해서 나는 I felt moved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I felt needed, seen, and moved by 뭐에 대해서 grateful strangers. 심지어 어떻게? banging pots 하는 사람들. 또 by their admiration for all of us on the front line, doing our jobs without complaint. 정말 그 의료진들의 고마움은 정말 우리 모두도 우리나라에서 느끼고 있었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 monitored my temperature and oxygen twice a day. 나는 내 그 온도, 체온과 옥시전 산소 포화량 뭐 이런 것 같아요. 산소를 항상 모니터하는 거예요. twice a day, 하루에 2번씩.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도 계속 하죠. 그리고 quarantined away from my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격리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늘 환자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아이들한테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로부터도 쿼런틴, 격리한 거예요. 이거는 엄마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애들은 누가 돌보냐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참 굉장히 큰 비용을 치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이분은 의사예요. I drove out of far-flung medical supply stores, finding stashe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sharing them with the house staff members and other health workers. 자, 나는 멀리 drove out, far-flung, 멀찌감치 있는 이런 말입니다. 멀찌감치 있는 의료 공급 가게로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개인 보호 장비예요. 보호 장비에 숨어 있는 장소. 스태시라는 것은 숨겨둔 곳. 보호 장비가 그러니까 뭐 이게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장비를 어느 곳에 이제 그 숨겨놓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은밀하게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나니까 이제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stashes. 보통 때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sharing them, 그것들을 나눠요. house staff members, 집에 있는 스태프 멤버들과 나누고요. 그리고 다른 헬스 워커들과 나누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drove out, 운전해서 나갔고요. 이건 분사 구문입니다. finding, sharing, 나가서 나는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share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들은.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뒤에부터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부터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사 구문을 번역할 때는 그냥 앞에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메디컬 서플라이, 멀리 있는 메디컬 서플라이 스토어에 가서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장소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하우스 스태프 멤버들과 다른 하우스 워커들과 공유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너무나 obvious한 고유명사 같은 것들은 굳이 번역 당연히 안 하셔도 됩니다. I offered extra masks to grocery store clerks and donated cleaning supplies to hospitals with shortages. 나는 엑스트라 마스크를 식료품 가게에다가 제공해줬고요. 가게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제공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클리닝 서플라이, 손 닦는 기계가 되고 손 닦는 그 손소독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도네이트 했어요. 기증했어요. 어디에다가 hospitals with shortages, 뭐죠? 그 부족함이 있는 병원.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병원에다가 클리닝 서플라이를 보급품들을 그 손세정제라든지 뭐 소독제 이런 것들을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겁니다. I'd never served in war before. 나는 전에 전쟁에서 봉사를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징집이 되어 온 것이요. 마치 전쟁이 돼서 내가 징집된 것처럼 느꼈다. 나는 징집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말이에요. 전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전쟁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거의 뭐 여기도 적이 있죠. 전쟁에서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라든지 이런 어떤 적이 있지만 여기서의 적은 바이러스와의 정말 전쟁이죠. 그렇죠? I focused on all this instead of strangers' cruel words. 나는 그 낯선 사람의 잔인한 말 대신에 나는 이러한 것들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I had some other things on my mind 라는 말이 그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낯선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서 침뱉은 것은 내 머릿속에 없었고 나는 오로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